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연애의 원칙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연애의 원칙 1번,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나를 어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커플로 출발을 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일단 두 사람이 사귀기로 한 단계, 그 사귀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연애는 시작보다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연애를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각자의 성향과 성격과 각자의 기질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연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애만큼 다양한 감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예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애도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떠한 원칙들을 세워놓고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책을 보고, 뭐 똑같이는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더라, 요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때그때 일어나는 우리의 이성이 아닌 감정을 앞세워서 좋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잠깐의 오해나 또 실수로 이렇게 깨지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의 원칙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지금부터 이제 사귀는 단계에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할 만한, 그리고 서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연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약속의 원칙입니다. 약속은 뭐 꼭 연인들 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누구를 만나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 약속이 나의 신용이자 나를 드러내는 가장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느냐, 그리고 또 상대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암묵적인 두 사람만의 기본적인 신뢰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약속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잘 대화를 나눠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10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연애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건강한 연애 관계에 도움이 돼요. 좋아하는 거를 막 잘하는데 정말 상대가 너무 싫어하는 거,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어서 서로 교환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딱 10개씩 적어서, 아니면 뭐 10개 안 되면 뭐 5개만이라도 적어서 서로가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싫은 거, 상대가 정말 나에게로부터 싫어하는 것들은 내가 안 하면 돼요. 서로 지키기로 한 그 약속, 거기에 서로 사인하면서, 자, 우리 서로 이렇게 내가 말한 이것은 싫어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 안 해줘도 돼, 싫어하는 거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약속은 깨는 게 원칙이 아니라, 어기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문서화해서 서로 주고받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 그리고 의무가 동반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락의 원칙. 연인들이 가장 많이 싸우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의외로 연락 문제입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는 왜 연락을 안 했냐, 어디 갔었냐, 누구랑 있었냐, 나한테 하루에 몇 번의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연락 문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 연락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좀 다져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연락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연락을 하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만큼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이 둘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루에 나한테 전화 5번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상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상대는 하루에 몇 번의 연락을 하는 것이 편할까?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식만큼 내가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상대가 나한테 하루에 10번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연락은 하루에 3번이면 충분해, 아니면 1번이면 충분해, 이렇게 만약에 갭이 너무 크다면 둘이서 그걸 가지고 합의와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만 고집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사랑이 무르익기 전에 아마 누군가 지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내가 원하는 10번의 전화를 상대가 하지 않더라도 일단 나는 그 정도로 원해 라고 말한 정도로 아마도 상대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소통을 해야 편한 사람이니까 내가 1번 할 거, 2번 할 거, 한 5번은 하자. 내 스타일대로 저 사람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의 꼭 필요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한 사람은 너무 집착하거나 또는 한 사람은 너무 회피하거나 이러한 성향이 보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집착과 회피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번은 전화하자, 하루에 몇 번은 꼭 톡으로 안부를 물어주자, 이렇게 원칙을 세워두시면 의외로 그게 어떻게 연애를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재미없게 하냐 해도 의외로 그게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3번째 가장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데이트 비용에 관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은 곧 마음이고요. 마음은 곧 돈입니다. 돈은 사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에게든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연인 간에 이렇게 돈을 대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상대의 돈도 내 돈처럼 귀하게 생각해 주는 거. 내가 살 때는 정말 싼 음식을 사고 상대가 음식을 살 때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 먹어야 되고, 그렇게 남의 돈을 남의 돈처럼 쓰면 그 사람에게 정이 떨어집니다. 그 마음이, 그 심보가 느껴지기 때문에요. 물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더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자가 조금 더 여자보다 쓰면 결국 남자는 돈을 쓸 때 솔직히 말해서 더 가오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더 쓸 수 있어야 되고, 여자들도 늘 얻어먹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치장하고 멋내고 나왔는데 남자한테 밥까지 사야 되냐, 이런 마인드는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맨날 얻어먹어봤자 그 남자한테 저 여자는 거지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우리가 뭐 돈을 못 버나요? 뭐 그 밥 한 번 사는 게 뭐가 어렵나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가 2번 밥을 사면 1번 정도 여자가 사야 됩니다. 뭐 커피도 사면 좋고요. 서로가 그렇게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때 애정도 생기는 거고 믿음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지, 한쪽만 돈을 계속 써야 된다? 상대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목적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큰 의미 두지 마시고 바로 헤어지시면 돼요. 그래서 5대5보다는 저는 항상 7대3이나 6대4 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언어 원칙,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언어. 남자와 여자가 쓰는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많은 연인들의 그 갈등과 또 문제들이 사실은 그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만 좀 예쁘게 했어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좋게, 사이가 돈독해지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말보다 더 감정을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이라는, 언어라는 그 좋은 도구를 놔두고도 화나 분노로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언어를
어느 때 쓰라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어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을 때, 그때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때 화와 침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대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연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내 연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에 집중을 하신다면 또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속궁합의 원칙입니다. 남녀 간에 아마 섹스가 없다면 과연 사회적인 동물일 뿐 사랑을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그런 연인 관계로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잠자리, 두 사람의 그런 궁합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각자 다 다른 욕구와 환타지와 또 성향과 기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성격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뭐 속궁합은 뭐 맞는다, 안 맞는다로 판단하지만 속궁합도 역시 성격과 마찬가지로 맞는다라기보다는 좋을 땐 맞는다라고 느끼고 마음이 멀어지면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것도 역시 속궁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피지컬리 사람마다 타고 태어난 모양과 그 만족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나에게 만족감이 떨어진다 한들 그게 안 맞는다는 이유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이 즐기고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몸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소통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속궁합도 좀 두 사람이 자주 이야기하고 또 서로 솔직해지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속궁합도 역시 가장 원활하게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연애하기 어렵죠. 쉽지 않은데 연애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연애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자기가 중심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주로 자꾸 상대에게 징징거리고 컴플레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연애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춰야만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연애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혼신의 힘을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뵐게요. 바이.